신축 빌라 살 땐 빌라정보통.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빌라정보통 이봉구 메이트. 이태현 멘토입니다. 네, 빌라강좌, 오늘 지역 강좌 이제 서대문 편을 이태현 멘토님이랑 찍어볼 건데요. 네, 근접, 네, 도심관통, 서대문, 이 키워드로 이제 서대문구, 이제 입지, 이제 향후 미래의 호재, 그리고 이제 신축 빌라 현황 및 시세 편으로 나눠서 이태현 멘토님이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대문구 참 익숙한 이름이죠. 자, 서대문구는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끼어있는,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하고 미래 사이에도 끼어있고요. 은평하고 마포 사이에도 끼어있고, 요렇게 도심권 사이에도 끼어있고, 장점이 참 많지만 단점도 많이 있는 서대문구입니다. 녹지에 끼어있고, 학교에 끼어있고, 도로에 끼어있고, 온갖 거에 끼어있는 구도심의 대표적인 서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주목할 점 세 가지를 키워드로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줄기차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거 환경 개선. 자,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외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참여 낯서실 수도 있습니다. 이도 사시는 분들은 더욱 욱할 수도 있는 반란이 일어나고 있죠. 상승률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세 번째, 한계가 있다는 거. 하지만 근접지라는 거. 자, 보시면 첫 번째 주거 환경 개선은 요렇게 보셨을 때 여기 지금 요렇게 여기가 지금 요렇게가 서대문입니다. 여기는 흐릿한 데는 아니고 요 지금 라인 안에만인데 요 라인 안에만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한번 담아봤어요. 이렇게 많습니다. 산이 끼어있고 도로가 끼어있고 학교가 끼어있는 와중에 이마만큼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어요. 다 결국은 아파트로 바뀐다는 거. 이유는 도심이라고 부르는 광화문을 기점으로 하는 종로, 중구, 용산에 굉장히 가까우면서 서울역을 통과해서 동작이나 강남하고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땅이 없었는데 이것들을 이런 식의 재개발, 재건축, 촉진지구라는 이름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향후에도 이 지역으로 새로운 매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외곽의 반란, 상승률인데 이 외곽은 실제로 서대문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화면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제가 먼저 사과를 좀 드리겠고요. 분류 방법에 따른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가지고 봤을 때 투기지구로 나누어 놓고 또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부르는데 이 투기과열지구를 제가 똑같이 외곽이라는 칭호를 한다 그러면 은평, 서대문, 도봉, 강북, 성북, 중랑, 광진, 관악, 금천, 구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외곽 지역 중에서도 특별히 서대문구는 3년간에 걸쳤을 때 누적 상승률이 지금 50%가 넘어요. 이게 1등입니다. 물론 이 통계는 KB부동산에 제공하고 있는 시트인데요. 이렇게 보셨을 때도 기존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곽이 이제 외곽이 아니죠? 자,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를 선호하는 이유는 근접해 있다는 거. 지금 보시면 아까도 끼어 있는 걸로 보셨는데, 자, 지금 보시면 백년산이라든지 고운산이라든지 이쪽에는 잘려나가 있지만 종로와 같이 맞닿아 있는 인왕산도 있고요. 요 극동 아파트라고 보이는 위편으로는 이 북한산 줄기가 이어지고 있고, 서대문 공원이라든지 안산 또 자그마한 연희동에 있는 동동공원도 있고,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가 자리하고 있고, 이대가 자리하고 있고, 경기대 서울 캠퍼스가 있고, 명지대학교가 있고, 요 사이에는 추계대가 있을 수 있겠네요. 등등등등의 학교와 도심으로 통하는 도로에 끼어 있는데, 하지만 이 지역을 선호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 도심에 가깝다는 거. 광화문으로 가고 싶어, 을지로로 가고 싶어 했을 때 제일 선호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게 서대문구 지역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신축 빌라의 분포도하고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대문구 하면요. 우선은 굉장히 서울권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이제 인구 밀도가 굉장히 조금 낮은 지역이에요. 상대적으로 면적 대비 주택의 수 자체도 굉장히 좀 더 적고, 현재 총 분양하고 있는 현장은 대략 한 30개 정도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역세권과 비역세권에 대한 편차 이렇게 해서 쭉 적어놨는데, 과연 이 역과 비역세권의 시세 편차가 굉장히 좀 심한 지역이다. 아무래도 이제 녹지 지역이 많다 보니 비역세권으로 갔을 때 이제 언덕이라든지 그 주변 환경 자체들이 조금 이제 수준이 조금 낮아지면서 역 주변과 이제 비역세권의 편차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3호선 라인 따라서 굉장히 선호도가 굉장히 좀 높은 지역인데 3호선 라인 따라 홍제역 주변에 지금 현장 수를 저희 4개 정도 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분양하고 있는 현장들은 신규 현장이기보다는
굉장히 조금 이제 분양은 좀 오래되고 이제 잔여 현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현장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제 3호선 라인 쪽으로는 신축 현장들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가자역에 이제 현장 하나 여기도 지금 잔여 현장일 뿐인데 여기에 분양 중인 현장도 이제 여기 현장이 끝나면 주변에 분양하고 있는 현장들은 이제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나마 옆쪽으로 찾으신다면 6호선 라인에 이제 북가자동 요 주변으로 이제 아무래도 신축 빌라 현장들이 그나마 좀 다소 몰려 있고요. 평균 시세 이렇게 지금 1억 후반부터 이제 투룸 같은 경우는 2억 후반까지 나가는데 여기도 이제 역세권과 이제 비역세권의 이제 시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리룸 같은 경우도 2억 초반부터 이제 4억 중반까지 편차가 굉장히 심하죠. 아무래도 역세권과 비역세권 그리고 이제 면적에 따른 이제 차이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보시면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세권과 이제 비역세권의 편차라고 해주시는데 지도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요렇게 위쪽을 관통하고 있고 요 밑을 지금 훑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요 중간에가 뭐가 없어요. 요거를 저희가 이제 부동산 용어로 부르면 교통 소외 지역. 향후에 보셨을 때는 요렇게 해서 지금 증산역이면 요 세전역이면 세전역에 연결돼 가지고 서대문구에 남가자동 북가자동을 거쳐 가지고 지금 연희동을 거쳐서 넘어온 요 라인에 서부선 경전철도라는 이 가운데를 관통하게 되는 무언가가 있다. 그렇다면 요런 데를 한번 호재거리를 겸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기 수리름에 4억 중반이 있어. 4억 중반이 그럼 도대체 어디 있을까? 한번 보셨을 때 예를 들면 북가자동에 있을 때는 요 인근 자체가 지금 가지 뉴타운이고 요 위쪽으로는 수색 증산 뉴타운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인접 지역들 인프라가 확실하게 개선되고 있는 이 인근으로의 금액대가 저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유추하시면서 서대문구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많은 거를 짧게 드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카페에 들어와 보시면 더욱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증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태영 멘토였습니다. 네, 이동호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축 빌라 살 땐 빌라 정보통.